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왜 그랬는지 자책하고 더 힘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곤 합니다. 주변에서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더 노력하라고 하고 또 아직 멀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내가 상처받는 것에 무뎌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순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를 위로해주는 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지은이는 정영욱, 발행은 부크럼입니다. 정영욱 작가님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이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은 제 오디오북 채널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했고는 과거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요. 잘하고 있고는 현재를, 잘 될 것이다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흠뻑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를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건 뼈아픈 말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일련의 사건도 아니었다. 또 그것을 당해낸 인고의 시간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수한 계기로부터 꾸역꾸역 변화해온 나 자신이었다. 상처의 덕도, 시간의 덕도 아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시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 생각하는 자신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을 상처를 쉽게 허락할 명분을 줄 뿐이니 그런 것들로부터 성장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의 계기를 찾아 꾸역꾸역 변화해 왔을 당신이기에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 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순간의 선택들이 있기에 지금이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운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라는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 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것들. 1.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해법일 때가 많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어느 정도 관계의 치유에 쉽게 도달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2. 욱하는 감정에 관대해졌다. 누구나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젠 기분에 휘둘린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힌 후 사과하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 상대방의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그 사람과 함께 할지 떠나 보낼지 결정짓게 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사과만으로 끝나고 반성까진 가지 않는 사람과 사과를 하며 반성을 통해 그런 부정적인 일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 여기선 그저 그런 지인과 놓치기 싫은 사람이 결정된다. 3. 미움의 힘은 크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분명 함께 무언가를 싫어하고 있다. 물론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강한 유대가 생긴다.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쌓인 미움 같은 감정을 배출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 4.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뽐내기 바빴는데 이젠 이대로 살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싶다. 무언가를 과하게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쟤 대단하다, 부럽다. 이거보단 쟤한텐 저게 유일한 자랑거리구나 하면서 연민 아닌 연민이 생기기도 한다.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 뽐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할 법한 일이 아주 당연한 사람인 일상인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서 다 알아준다. 좀 어릴 땐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알리면서 위로받기 급급했는데 이젠 남에게 선뜻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나의 약점을 먼저 말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6. 행복의 전부는 무탈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하루 혹은 한 달, 길게는 1년. 나의 그 어느 기간을 행복했다 정의하는 건 행운이 깃든다 보다 아무 일 없어 무탈하다에 가깝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요즘 내 인생이 무소식이 아주 희소식이다. 7.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넌 틀렸는데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며 모르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난 얼만큼 모르는 사람일까? 더 지난 후에 왜 그땐 이걸 몰랐지? 라는 생각이 얼만큼이나 들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시간을 빌려 차차 성숙해지는 것, 닳고 달아가며 제법 유해지는 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얻는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이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 크리스마스에 딱히 약속이 없어 집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나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할 일 없으면 나와. 애들이랑 술 한잔하게. 나 원고 마감이 급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인데 아깝잖아. 나오지 그래.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나가봤자 사람에 치일까 싶어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원고를 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친구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다음에 술 한 잔 사겠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마무리를 합니다. 괜한 아쉬움이 듭니다. 맞아. 진짜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나갔어야 했나? 하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어제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날 아니었던가요?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을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올해에 있는 12월 25일은 인생의 한 번뿐인 날입니다.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그리고 곧 찾아올 바로 다음 날에 12월 26일도 인생의 단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니 끝이 없습니다.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또 이러면서 지났을 1초 전도 전부 1년을 넘어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되돌리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모든 하루는 1년에 하루뿐인 날이며 모든 순간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영영 되돌리지 못할 하루를 지금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순간 전부 되돌리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해서 지나보내기 아쉽다 느꼈던 모든 날들, 전부 보통의 날과 같은 거였습니다. 시간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듯 모든 날들도 공평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울 날도, 행복할 날도, 슬플 날도, 특별히 힘들 날도 단 한 번뿐이며 다신 반복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멋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며 어느 기념일에 의미를 가중한다면 나는 답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뿐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요? 그 한 달 전은 어땠는지요? 둘 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모든 하루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단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거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이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란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는 건더기가 부드러워서 잘 으깨진다. 근데 난 좀 딱딱한 건더기가 입맛에 맞더라. 식당 된장 같은 밤금 끓인 티가 나는. 그러나 이 된장찌개 몇 번이나 끓였다는 걸 안다. 식당 된장찌개보다 훨씬 더 오래 끓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엄만 온다는 날 위해 이걸 끓이고 식을까 쭉 데우고 그러다 안 와서 불을 끄고 내가 늦게 오니 다시 끓였다. 이 호박도 감자도 두부도 엄마를 닮았다. 나를 기다리다 축 늘어졌다. 쭈글쭈글 물렀다. 엄마의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난 30이 넘어서도 식탁에서 자주 울었다.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에 덜 상처받기 위한 것들. 1. 나 싫다는 사람은 신경 끄고 나 좋다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갈 것. 나에게 오는 어떠한 미움에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 것. 나를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 기억할 것. 2. 혹해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치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주위 손꼽을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감정이 휘둘려 먼저 마음을 다 보여주고 다치지 말자. 3. 마음에는 이자가 없다. 내가 준 것, 그 이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품으면 나만 공허해진다. 줄 거면 그 이상 되돌려 받을 마음은 버리고 줄 것. 4.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했다면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변한 척하는 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것. 5. 언제 개선될지도 모를 관계를 오래 붙잡고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소중한 관계를 붙잡아 둘 것. 정말 내 사람이라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나의 노력을 진즉 알아줬겠지. 노력은 해보되 너무 오래 마음 쓰진 말자. 6. 사회에서의 관계는 대가 없는 관계가 드물다는 것을 늘 기억할 것. 선의가 있다면 그 선의만큼 후에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늘 기억하며 주고받을 것. 7.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 특히나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어제의 적, 어제의 친구, 오늘의 적, 오늘의 친구 정신없이 돌아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말 것.
감정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 1.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 것.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상대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상대란 걸 몰랐던 내 잘못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속상하다면 기억하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봐줄 사람을 알아갈 눈이 생긴다는 거. 2. 뒷말은 사람의 본성일 뿐. 당사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면 피를 나눈 가죽이라도 허물을 꺼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다. 뒷말을 한다 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사사로운 뒷말에 실망한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지 말자. 모든 관계에 있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기 쉽다. 빈도와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자. 뒷말은 사람이 가진 본성일 뿐. 3. 숨은 구석을 너무 파헤치려 하지 말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이 궁금하더라도 파헤치려 하지 말자. 꼭 연인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취향이 있고 과거가 있다. 선뜻 꺼내지 못하는 비밀을 억지로 들쑤시고 실망하는 것의 연속이라면 삶에서 원만히 사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파헤친다는 것은 깊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자연스럽게 깊이 알아가되 억지로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말자. 4.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속 깊은 마음이겠지만 믿으면서 한편으론 상대를 변화시켜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다. 상대가 소중하다면 고치려고 안간힘 쓰기보다 단점을 눈감아 주려고 노력할 것. 혹여 상대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 놓아줘라. 어차피 그 잘못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대장 노릇을 했길래 사람 머리 위 꼭대기까지 서서 시종대하듯 사람을 대하려는지. 지극한 강약약강. 강약은 그러려니 해도 약한 자에게 유독 강해지려는 인성은 피해야 한다. 술 마시면 심하게 추퇴한 사람, 흔히 개가 된다거나 하는 부류. 그동안 속이고 살아온 건지 쉽게 알코올에 지배당하는 건지 속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르고 싶다. 성인이 돼서 노는 문화가 거의 술자리에 맞춰져 있는 현실에 이런 사람과 엮이면 진짜 힘들더라. 불리한 건 다 모르는 사람, 누군 잘 알고 다 알아서 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어기지 않는 게 아닌데 꼭 불리한 상황만 되면 모로쇠가 되더라. 꼭 거짓말을 해도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얼머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꼭 때리지는 않아도 과격하게 때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 한다. 그것도 폭력이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글러먹었다. 곁에 두면 언젠가 그 폭력에 내가 엮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사람. 결정의 기준이 오롯이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 휴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은 개념부터 사는 곳, 좋아하는 음식 등등 남의 환경은 이해조차 할 생각이 없는 사람. 답답하다. 악의적이건 원래 그렇건을 떠나서 함께하면 내가 피곤해진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으려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뒷담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의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앞에선 웃어주고 뒤돌아서면 표정 싹 변하는 사람. 괜한 걸로 미움과 열등감이 꽉 찬 사람. 나 또한 그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표현을 예쁘게 한다. 보통의 대화뿐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가 틀어져 서운함을 표현할 때에도 그 표현법이 선을 넘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서로 이해만 할 순 없는 관계에선 표현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 기분 나쁜 표현이 오고 가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그만큼이나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화법이 중요한 만큼 관계에 있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곧 대체할 수 없는 치유이며 응원인 셈이다. 의외로 약속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어김은 충분히 관용을 베푼다. 또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약속 어김의 경우 약속이라는 규율보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운함을 표시한다. 사실 약속에 얽매이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 서로가 연인 사이 정도로 꼭 붙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소한 약속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세상이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 다름을 인정한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틀리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상대가 아니고 상대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논쟁의 순간이 오면 적당히 의견을 표현하고 뒤로 물러선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상대와 사사건건 논쟁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물러선 이후엔 그의 대처에 상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는 덜고 인정받는 상황을 만드는 현명한 사람이다. 거절 의사 표현이 정확하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의 껄끄러움이 싫어 거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미룬다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 거절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나와 상대를 동시에 지치게 한다. 물론 소중한 사람이기에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크게 서운할 일은 스스로가 판단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 1. 사소한 애정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2. 기다림은 짧고 그 여우는
정말 길게 남는 사람. 3. 진심 어린 말에 위로도 좋지만 진심 어린 경청의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넓은 사람. 4. 지금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함께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 5. 가끔은 멀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 6. 내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애정하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 7. 함께 있을 때 가면에 숨겨진 자신이 아닌 진짜 서로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그만큼 서로에게 편한 사이인 사람. 그 편안함이 소홀함과 익숙함이 아닌 소중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 미안해 보단 고마워. 뭐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뭐 밖에 안 돼서 미안해. 뭐뭐 해서 미안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때가 많지만 그 말은 진심을 담아 딱 한 번만 해도 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누군가 원하고 있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과 주눅든 당신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했다면 미안한 마음 더 담아 고맙다는 말을 대신 꺼내봅니다. 못해줬는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뭐뭐 밖에 안 되는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뭐뭐한 나를 그럼에도 믿어줘서 고마워. 미안하다는 표현보다 고맙다는 표현을 더 많이 건네주세요. 그럼에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미안함은 여러 번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고개 숙인 모습보다 고맙다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고맙다며 손 꽉 잡아주는 믿음직한 모습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 약점을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지 모른다. 이 부분인데요. 내가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에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또 잘하고 있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위로받으니까 참 좋았고요.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잘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를 응원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처를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건 뼈아픈 말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일련의 사건도 아니었다. 또 그것을 당해낸 인고의 시간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수한 계기로부터 꾸역꾸역 변화해온 나 자신이었다. 상처의 덕도, 시간의 덕도 아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시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 생각하는 자신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을 상처를 쉽게 허락할 명분을 줄 뿐이니 그런 것들로부터 성장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의 계기를 찾아 꾸역꾸역 변화해 왔을 당신이기에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 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순간의 선택들이 있기에 지금이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운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라는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 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것들. 1.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해법일 때가 많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어느 정도 관계의 치유에 쉽게 도달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2. 욱하는 감정에 관대해졌다. 누구나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젠 기분에 휘둘린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힌 후 사과하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 상대방의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그 사람과 함께 할지 떠나 보낼지 결정짓게 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사과만으로 끝나고 반성까진 가지 않는 사람과 사과를 하며 반성을 통해 그런 부정적인 일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 여기선 그저 그런 지인과 놓치기 싫은 사람이 결정된다. 3. 미움의 힘은 크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분명 함께 무언가를 싫어하고 있다. 물론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강한 유대가 생긴다.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쌓인 미움 같은 감정을 배출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 4.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뽐내기 바빴는데 이젠 이대로 살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싶다. 무언가를 과하게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쟤 대단하다, 부럽다. 이거보단 쟤한텐 저게 유일한 자랑거리구나 하면서 연민 아닌 연민이 생기기도 한다.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 뽐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할 법한 일이 아주 당연한 사람인 일상인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서 다 알아준다. 5. 좀 어릴 땐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알리면서 위로받기 급급했는데 이젠 남에게 선뜻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나의 약점을 먼저 말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6. 행복의 전부는 무탈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하루 혹은 한 달, 길게는 1년, 나의 그 어느 기간을 행복했다 정의하는 건 행운이 깃든다 보다 아무 일 없어 무탈하다에 가깝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요즘 내 인생이 무소식이 아주 희소식이다. 7.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넌 틀렸는데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며 모르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난 얼만큼 모르는 사람일까? 더 지난 후에 왜 그땐 이걸 몰랐지? 라는 생각이 얼만큼이나 들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시간을 빌려 차차 성숙해지는 것,
닳고 달아가며 제법 유해지는 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얻는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이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 크리스마스에 딱히 약속이 없어 집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나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할 일 없으면 나와. 애들이랑 술 한잔하게. 나 원고 마감이 급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인데 아깝잖아. 나오지 그래.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나가봤자 사람에 치일까 싶어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원고를 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친구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다음에 술 한 잔 사겠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마무리를 합니다. 괜한 아쉬움이 듭니다. 맞아. 진짜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나갔어야 했나? 하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어제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날 아니었던가요?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을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올해에 있는 12월 25일은 인생의 한 번뿐인 날입니다.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그리고 곧 찾아올 바로 다음 날에 12월 26일도 인생의 단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니 끝이 없습니다.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또 이러면서 지났을 1초 전도 전부 1년을 넘어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되돌리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모든 하루는 1년에 하루뿐인 날이며 모든 순간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영영 되돌리지 못할 하루를 지금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순간 전부 되돌리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해서 지나보내기 아쉽다 느꼈던 모든 날들, 전부 보통의 날과 같은 거였습니다. 시간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듯 모든 날들도 공평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울 날도, 행복할 날도, 슬플 날도, 특별히 힘들 날도 단 한 번뿐이며 다신 반복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멋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며 어느 기념일에 의미를 가중한다면 나는 답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뿐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요? 그 한 달 전은 어땠는지요? 둘 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모든 하루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거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이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란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는 건더기가 부드러워서 잘 으깨진다. 근데 난 좀 딱딱한 건더기가 입맛에 맞더라. 식당 된장 같은 밤금 끓인 티가 나는. 그러나 이 된장찌개 몇 번이나 끓였다는 걸 안다. 식당 된장찌개보다 훨씬 더 오래 끓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엄만 온다는 날 위해 이걸 끓이고 식을까 쭉 데우고 그러다 안 와서 불을 끄고 내가 늦게 오니 다시 끓였다. 이 호박도 감자도 두부도 엄마를 닮았다. 나를 기다리다 축 늘어졌다. 쭈글쭈글 물렀다. 엄마의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난 30이 넘어서도 식탁에서 자주 울었다.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에 덜 상처받기 위한 것들. 1.
나 싫다는 사람은 신경 끄고 나 좋다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갈 것. 나에게 오는 어떠한 미움에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 것. 나를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 기억할 것. 2. 혹해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치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주위 손꼽을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감정이 휘둘려 먼저 마음을 다 보여주고 다치지 말자. 3. 마음에는 이자가 없다. 내가 준 것, 그 이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품으면 나만 공허해진다. 줄 거면 그 이상 되돌려 받을 마음은 버리고 줄 것. 4.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했다면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변한 척하는 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것. 5. 언제 개선될지도 모를 관계를 오래 붙잡고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소중한 관계를 붙잡아 둘 것. 정말 내 사람이라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나의 노력을 진즉 알아줬겠지. 노력은 해보되 너무 오래 마음 쓰지 말자. 6. 사회에서의 관계는 대가 없는 관계가 드물다는 것을 늘 기억할 것. 선의가 있다면 그 선의만큼 후에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늘 기억하며 주고받을 것. 7.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 특히나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어제의 적, 어제의 친구, 오늘의 적, 오늘의 친구, 정신없이 돌아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말 것. 감정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 1.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 것.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상대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상대란 걸 몰랐던 내 잘못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속상하다면 기억하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봐줄 사람을 알아갈 눈이 생긴다는 거. 2. 뒷말은 사람의 본성일 뿐. 당사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면 피를 나눈 가죽이라도 허물을 꺼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다. 뒷말을 한다 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사사로운 뒷말에 실망한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지 말자. 모든 관계에 있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기 쉽다. 빈도와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자. 뒷말은 사람이 가진 본성일 뿐. 3. 숨은 구석을 너무 파헤치려 하지 말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이 궁금하더라도 파헤치려 하지 말자. 꼭 연인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취향이 있고 과거가 있다. 선뜻 꺼내지 못하는 비밀을 억지로 들쑤시고 실망하는 것의 연속이라면 삶에서 원만히 사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파헤친다는 것은 깊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자연스럽게 깊이 알아가되 억지로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말자. 4.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속 깊은 마음이겠지만 믿으면서 한편으론 상대를 변화시켜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다. 상대가 소중하다면 고치려고 안간힘 쓰기보다 단점을 눈감아 주려고 노력할 것. 혹여 상대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면 놓아줘라. 어차피 그 잘못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대장 노릇을 했길래 사람 머리 위 꼭대기까지 서서 시종대하듯 사람을 대하려는지. 지극한 강약약강. 강약은 그러려니 해도 약한 자에게 유독 강해지려는 인성은 피해야 한다. 술 마시면 심하게 추태한 사람, 흔히 개가 된다거나 하는 부류. 그동안 속이고 살아온 건지 쉽게 알코올에 지배당하는 건지 속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르고 싶다. 성인이 돼서 노는 문화가 거의 술자리에 맞춰져 있는 현실에 이런 사람과 엮이면 진짜 힘들더라. 불리한 건 다 모르는 사람, 누군 잘 알고 다 알아서 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어기지 않는 게 아닌데 꼭 불리한 상황만 되면 모르쇠가 되더라. 꼭 거짓말을 해도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얼머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꼭 때리지는 않아도 과격하게 때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 한다. 그것도 폭력이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글러먹었다. 곁에 두면 언젠가 그 폭력에 내가 엮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사람. 결정의 기준이 오롯이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 휴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은 개념부터 사는 곳, 좋아하는 음식 등등 남의 환경은 이해조차 할 생각이 없는 사람. 답답하다. 악의적이건 원래 그렇건을 떠나서 함께하면 내가 피곤해진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으려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뒷담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의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앞에선 웃어주고 뒤돌아서면 표정 싹 변하는 사람. 괜한 걸로 미움과 열등감이 꽉 찬 사람. 나 또한 그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표현을 예쁘게 한다. 보통의 대화뿐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가 틀어져 서운함을 표현할 때에도 그 표현법이 선을 넘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서로 이해만 할 순 없는 관계에선 표현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기분 나쁜 표현이 오고 가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그만큼이나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화법이 중요한 만큼 관계에 있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곧 대체할 수 없는 치유이며 응원인 셈이다. 의외로 약속이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어김은 충분히 관용을 베푼다. 또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약속 어김의 경우 약속이라는 규율보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운함을 표시한다. 사실 약속에 얽매 있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 서로가 연인 사이 정도로 꼭 붙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소한 약속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세상이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 다름을 인정한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틀리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상대가 아니고 상대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논쟁의 순간이 오면 적당히 의견을 표현하고 뒤로 물러선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상대와 사사건건 논쟁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물러선 이후엔 그의 대처에 상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는 덜고 인정받는 상황을 만드는 현명한 사람이다. 거절 의사 표현이 정확하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껄끄러움이 싫어 거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미룬다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 거절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나와 상대를 동시에 지치게 한다. 물론 소중한 사람이기에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크게 서운할 일은 스스로가 판단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 1. 사소한 애정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2. 기다림은 짧고 그 여우는 정말 길게 남는 사람. 3. 진심 어린 말에 위로도 좋지만 진심 어린 경청의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넓은 사람. 4. 지금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함께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 5. 가끔은 멀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 6. 내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애정하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 7. 함께 있을 때 가면에 숨겨진 자신이 아닌 진짜 서로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그만큼 서로에게 편한 사이인 사람. 그 편안함이 소홀함과 익숙함이 아닌 소중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 미안해 보단 고마워. 뭐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뭐 밖에 안 돼서 미안해. 뭐뭐 해서 미안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때가 많지만 그 말은 진심을 담아 딱 한 번만 해도 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누군가 원하고 있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과 주눅든 당신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했다면 미안한 마음 더 담아 고맙다는 말을 대신 꺼내봅니다. 못해줬는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뭐뭐 밖에 안 되는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뭐뭐한 나를 그럼에도 믿어줘서 고마워. 미안하다는 표현보다 고맙다는 표현을
더 많이 건네주세요. 그럼에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미안함은 여러 번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고개 숙인 모습보다 고맙다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고맙다며 손 꽉 잡아주는 믿음직한 모습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 약점을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지 모른다. 이 부분인데요. 내가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에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또 잘하고 있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위로받으니까 참 좋았고요.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를 응원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